네, 레드캠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국정농단입니까? 똥벌입니까? 이제 너무 많이 간 거고요. 근데 양당 대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치한 지금 하면서 갈수록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 너무 그 파괴적인 국가에 도움 안 되고 국민에 도움 안 되는 이슈몰이를 해요.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집단 이성에 호소하는 이슈가 있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집단 정서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반일 반중 민족주의 이슈나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고유한 건 지금 뭐 검찰 프레임이나 아니면 영부인 프레임 이런 데 걸려드는 이슈들은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라면 의혹 제기를 하면 로비의 구체적인 정황이라도 좀 파악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무턱대고 그냥 그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에 JCT는 땅값 상승 효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뭐 완전히 뭐 그냥 괴담 정치죠. 김기현 대표는 그래서 똥벌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던데 그럼 공감하시겠네요. 이런 표현에. 저는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추락했고 민주당 자체가 저는 정치 오염수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제기구와 싸우고 IAEA랑 싸우고 뭐 없는 의혹을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뭐 지금 발악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발악이라는 표현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무슨 로비 여력이 어디겠어요? 누가 전화 한 통 했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문중 땅이 있고 김건희 여사 개인 땅도 아니에요. 문중 땅이에요.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화가 많이 나죠. 그래요? 제가 정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보려고 정치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보면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혹 공세다. 그렇죠. 저라면은 최소한의 팩트를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데 왜 굳이 종점을 바꿨느냐? 그리고 종점을 바꾸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 점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적인 과정, 국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잘 모르셔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사업들 제 지역구 있기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약을 더 빨리 추진하는 정치인의 역할이 뭐가 있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정치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 따오고 빨리 하게 하고. 그런 그렇죠. 빨리 하게. 어떻게 빨리 하게 하냐면요. 예, 이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은 최소한의 기본 조사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죠. 기본 조사 예산이 올라가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예타 통과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작은 노선으로 하나 긋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 기본 조사 들어가니까 예산이 태워지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예타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기본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요. 그때 이제 주민 공청 이런 걸 합니다. 예. 그러면서 노선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테크닉을 잘 알죠,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 추진한 분이 정병국 전 의원이에요. 네. 16년에 추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장이랑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럼 이따 예타를 통과해야 되니까 예타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안으로 하나 만들어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건 좀 변칙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변칙이라기보다도 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다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타를 통과하면 여러 가지 그 편법이죠, 사실 편법. 불법이라기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변칙 아니냐고 그래서 여쭤본 변칙이라기보다 그럼 좀 부정적인 인식이고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을 봉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타안이 최종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타안이 최종안이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 공청회가 있게 되잖아요. 있죠. 읍면 간담 이런 걸 보면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그래요.
그 강화 IC가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게 운심이었다. 그래서 원안 노선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을 전제로 한 운심이었고 왕창리 쪽 그러니까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강화 ICO는 얘기도 안 나왔는데 왜 바꿨느냐. 요 얘기를 주민들이 하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파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 전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만이 처음 나온 건 2018년이랍니다. 2018 왜 2018년에 나왔냐? 정병국 의원이 이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원안으로 예타안이 나왔고, 근데 이거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IC도 없고, 거긴 JCT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냥 서울하고 양평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토건 사업 중지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중지가 됐답니다. 이 추진되는 게. 근데 시간은 급한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원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정보들이 회사들한테 빨리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대우에서 제4만으로 가면은 그 BC를 통과할 수 있다. 잠깐만. 그거는 좀 팩트가 필요한가 확인이 필요한 게 아까 잠깐 그 JB타임즈 할 때도 전해드렸는데 보도를 보면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2018년 대우건설이 안 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정병국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대우건설 안에도 양서면 종점안이었다라는 거 강상면은 없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정병국 의원은 다르게 얘기하고요. 아무튼 오늘 경향은 그렇게 보도가 그게 될 수 없는 게 예타가 나오려면요. 이게 중부를 타야 되거든요. 중부를 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부 내륙고속도 부산으로 이제 경남 부산으로 내려가는 근데 원안은 중부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거리만 짧은 거예요. 그럼 중부랑 연결이 되려면 2안이나 4만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책적인 부분을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원희룡 장관. 원장관 잘 알죠. 근데 이 원장관 백지화가 조건부 백지화예요. 민주당이 그 선동 멈추고 사과하면 그러니까 정치 공세로 안 몰고 가면 차분하게 이 주민들을 위한 안이 뭔지 그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거든요. 4만은 예타도 안 했어요. 그죠? 이제 1안, 2안, 4만이 나온 거니까 이 안 중에서 주민들한테 제일 좋은 안이 무엇이냐. 이걸 합리적인 절차를 밟겠다. 정치 공세를 안 몰고 가겠다. 영부인 프레임으로 안 몰고 가겠다. 영부인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어차피 사업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못해요. 원안으로 가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원안으로 가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런 공청회 절차를 거치자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는 IC도 없고 JCT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내건 거죠.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멈추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정치 공세로 가면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백지화가 되는 거죠. 멈추겠냐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없어져야 돼. 오염수 정당이라고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양평 국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김건희 프레임 이거 이용해 먹고자 지난번에는 반일 프레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안 통한 거 아니에요. IEA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일이 아니라 반유엔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민주당은 지금 정도에서 벗어난 지금 부당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지화 선언을 꺼내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불을 놓은 거죠. 진화를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고 평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랑 제 생각이 뭐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고 이건 생각이 좀 달라요. 원 장관이 그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조건부 백지화는. 정치 공세 안 하면 일 하겠다는데 뭐 그게 무슨 뭐 직권남용입니까? 일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사업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공세만. 그럼 일단 근데 지금 뭐 그 뒤에 지금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국토부 차관 나와서 열심히 또 설명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성을 찾으면 민주당이 이성을 찾고 그 군중심리 이용해서 뭐 지금 정쟁만 일삼는 이런 식 행태만 멈추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 그렇죠. 일본 오염수 지금 처리수 방류하는 데서 시각차가 컸잖아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일본 가서 지금 데모하는데 이거 뭐 후진국 정치인들 보는 것 같잖아요. 거기 가서 누가 연대해 줍니까? 그 우리나라 치면 의석 한두 석 있는 정당하고 연대하고 있어요. 일본 야당도 손 안 들어줘요. 일본 국민들도 쳐다보는 동 마는 동 일본 국민들하고 연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진국 정치인들이 한국 와서 뭐 북한 핵 인정하라 뭐 이런 시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다. 그렇죠. 일본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한다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시청률 안 올라가. 보도를 안 해서 관심이 없을 수. 일본 언론이 중국같이 뭐 언론 통제합니까? 한국이랑 똑같이. 그 정동균 전 군수가 땅 갖고 있다라는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땅 가지고 있는 지역이 JCT잖아요. 네. 땅값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3km 떨어져 있고 하나는 1.6km. 그러니까 JCT에 있는 땅은 땅값 안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건희 문중 땅이나.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JCT에 있는 땅은 땅값 뭐 오르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니까 우리 당에서 맞불을 놓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맞불이고 그러면 이제 맞불입니까? 물타기입니까? 맞불 놓은 거죠. 서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치 저질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럼 그 정동균 전 군수의 땅에 대한 의혹도 그렇게 근거 있고 정동균 군수나 내용 있는 김건희 공세는 아니다. 뭐 똑같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양당 모두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시작한 쪽에서 멈추면 당연히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맞불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국정조사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쓸데없는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네. 국정조사할 만큼 근거를 찾아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뭐 무슨 그 도로 건설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몇 장 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려놓은 건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일관되게 로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로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상만으로 지금 폭로 정치를 하는 거, 선동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찾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거기는 양서면이었다니까 종점이. 근데 2018년에 사만이 나왔다니까요. 나온 시기가. 문재인 정부 때. 근데 문제는 강상면 종점은 작년 7월에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병국 전 의원이 실체를 그 지역 의원이 제일 잘 아는데 정병국 전 의원 말에 따르면 2018년에 처음 나왔대요. 지금 논란이 되는 사만이. 그거 한번 좀 팩트 체크 사안으로 놔두고. 정병원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는 작년 7월 대선 끝나고 2달 만에 처음으로 강상면 종점이 나왔다. 7월에 원희룡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용역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 업체가 낸 보고서가 시점이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7월쯤에 보고된 거죠. 팩트 체크로 남겨둘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의원님께서 전국 횟집에 수산물 안전 신호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이게 어떤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수산물이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이 관광객들은 다 먹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관광객들은 다 먹어요 와서. 근데 한국인들만 안 먹어요. 그죠? 왜 한국인들만 안 먹을까? 야당과 언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야당, 미국 언론, 일본 야당, 일본 언론, 심지어 중국 정당까지도 국내에서는 위험하다고 선동을 안 하고 있어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정부나 특히 이제 야당 공세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민 횟집 피해를 줄여야 되거든요.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알려야 되거든요. 잠깐만, 지역구 해운대잖아요. 장사 안 돼요. 상인들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횟집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그분? 여기서 횟집들 모아가지고 민주당 규탄 대회 할 거예요, 이제. 해운대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먹고 봅니다. 뭐 회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 횟집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피해를 보게 한 게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안전 신호판에는 뭘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 덜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위판장에 물고기 방사능 조사를 뭐 일주일인가 열흘 단위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급 받는 횟집이 위판장 물고기니까 그 수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파는 물고기는 어판장에서 방사능 검사 다 거치고 온 안전한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요걸 그러니까 표시를 하자. 그렇죠. 그런 거? 언제 물고기인데 수치에서 안전 수치로 나왔습니다. 걱정 말고 드시라. 이런 식으로 안전하다고 자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그 음식점 같은 거 재료별로 그 어느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 이거 다 표기하게 되죠. 표기하죠. 표기하고 부산시는 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그게 위화감을 더 조성할 수도 있지 않냐. 아 오히려 그런 걸 설치하면 걱정을 덜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뭐 방사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뭐 이런 뭐 새로운 또 우리 역부작용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거의 99.9%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끝났고 존중한다는 입장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존중한다기보다 반대할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명 국가인데 뭘 반대하려면은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야 먹을 수 있는데 뭐 저 니들 뭐 식수로 공급해라 이런 식의 선동적인 걸로 일본 정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부에서도 그렇게는 못해요. 자 의원님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러면 잠깐 끊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별 얘기가 없어요. 예. 맞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어떤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태도국이라고 흔히 부르는 여기서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 안 한다고? 예, 이제 안 하잖아요. 아예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미국 FTA 들어가면요. 예. 문제 없다고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어요. 확인했고 캐나다도 문제 없다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뉴질랜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연안국가에 있는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뭐 생각이 있는 나라들인데 합리적인 나라들인데 그럼 태도국도 이제 말 안 할 거라고 한국 야당 말을 믿겠습니까? 미국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다. 제정신이면 미국 FDA가 나올 거다. 그럼 그렇죠. 딱 얘기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을 못하죠.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하는 나라가 망신당하죠. 그렇다. 지금 괴담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히셨어요? 아 오늘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특인데 광우병 주도했던 단체들이나 지금 후쿠시마 그 지금 오염수 문제 주도했던 단체들이나 뭐 거의 똑같아요. 그 단체가 그 단체다. 그 단체요.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부터 20몇 년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군지 오늘 이제 밝힌다. 그럼 괴담 유형이 아니라 괴담 주체를 밝히겠다. 주체들이 20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그리고 먹거리 괴담. 먹거리 괴담도 지금 한 5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국민들 걱정 덜어드리게. 예를 들면 먹거리 괴담이라는 게. 뭐 광우병 지금 다 이야기하면 뭐 기자들이 하나만. 광우병 때도 한 5가지 뽑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세슘 우럭 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한 1분 정도만 답변 기회 드릴게요. 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훈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 때의 보훈은 국민을 갈라치게 했어요. 대한민국 영웅을 친일파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보훈부가 잘한다고 보는데 보수 측에서도 억울하게 이제 애국자인데 매국노로 이제 저 왜곡된 분 좀 바로 잡고 이거 진보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백선엽 장군이고 진보 쪽에서는 조봉암 전 이제 진보당 대표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뭐 간첩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좌우 이제 정치가 기형적으로 된 건 한쪽은 친일로 몰고 한쪽은 친북으로 몰고 이런 게 우리 아픔이거든요. 이걸 좀 같이 극복하는 게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친북 빨갱이 저 색깔 벗겨주고 친일 매국노 색깔 벗겨주고 이러면서 국민 통합으로 가자는 거죠.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